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에서 하는 방정식과 부등식은 전에 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방정식이라고 하면 fx는 0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이 뭔지를 찾는 거잖아. 부등식 A 활용이라고 했을 때 부등식이라는 거는 fx가 0보다 클 때 해의 범위를 찾는 거잖아. x의 범위. 근데 이런 문제들은 여기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x의 값을 직접 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프 그리기야. 네.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의 상황을 찾는 거지. 그래서 fx는 0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아라 이런 게 아니라 fx가 아니 뭐 fx의 실근의 개수 뭐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뭐 실근을 갖기 위한 뭐 조건을 물어본다든지 또는 실근의 부호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fx는 0, fx는 k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프의 해석이 필요해요. 뭐 fx는 0은 우리가 많이 한 거잖아. 이거는 이제 y는 fx라 y는 0에 교점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fx는 k라고 한다면 y는 fx와 y는 k의 교점을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근의 개수, 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실근의 부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방정식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부등식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우리 여기서의 부등식은 거의 증명 방법이거든. 이런 거지. fx가 0보다 크기 위한 조건, 이것이기 위한 조건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나 fx가 gx보다 크기 위한 조건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 그러니까 x의 값이 뭐냐, x의 범위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프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프 그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방정식의 활용인데 우리 그냥 워밍업으로 fx는 k 이거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은 y는 fx와 y는 k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얘가 y는 k야. 실근의 개수가 몇 개? 하나. 그럼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죠. 네. 이렇게 접하면 실근 하나, 중근 하나. 실근이 두 개인 거죠.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셋이요. 이렇게 되면 실은 하나인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는 거지. 또는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야. 실근 중 양수와 음수의 개수를 물어보거든.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양의 근만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하나. 이런 거는 양의 근 하나? 충분히 음수. 그쵸. 음의 근 하나. 아, 음액. 이렇게 돼버리면 음의 근 두 개? 양액은 하나.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양의 근 두 개, 음근 하나.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x는 k 이거에 대한 해석은 많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 방정식에 활용해서 주로 다루는 거는 3차랑 4차예요. 근데 이제 이 4차에 대한 건 책에 나오지는 않아. 근데 이제 우리가 3차 방정식에 의해 해석이 실근해야겠어.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3차 방정식이야. 우선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이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 갖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한실근과 중근 이런 경우도 있고, 한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게 세 가지 상황인 거지. 네. 이거는 서로 다른 몇 실근? 셋이. 세실근. 이거는 한실근과 중근. 중근. 이건 한실근과 서로.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첫 번째 경우는 이 극대극소의 부호가 어때? 반대. 그렇죠. 두 번째 경우는 극대 또는 극소 중에 하나가 뭐가 돼? 0. 0이죠. 이때는 극대극소가 모두 양수, 이때는 모두 음수. 그래서 이 극대극소의 부호를 가지고 얘네들을 판단을 해. 그래서 이게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다. 이거는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다. 이거는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 근데 이제 4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는 이건 책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황들을 보고 네. 조건들을 미리 한 번씩 봐놓으면 시험 문제에 나와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내실근. 그럼 이건 보면은 극대가 어때? 양수죠. 극소 1, 극소 2가 모두 다 음수. 음수가 된다. 서로 다른 내실근 갖는 거 최고창 양수일 땐 이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 세실근이야. 근데 4차 함수가 세실근을 갖는 거는 무조건 중근이 하나 있어야 돼. 허근은 하나만 나올 수 없거든. 허근 항상 두 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게 세실근인데 하나를 허근이라고 하는 건 모순이잖아. 그래서 세실근을 갖는다. 이런 상황.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 이런 상황. 그치? 네. 이런 거밖에 없어. 물론 뭐 여기도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극소 중에 하나가 0인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극대가 양수고 극소 1이 음수면 극소 2가 0인 거죠. 네. 이 상황은 극대가 0이고 극소 1이랑 극소 2가 음수인 거지. 그 다음 세실근을 갖는 경우, 아니 두실근을 갖는 경우. 근데 이제 이 두실근일 때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서로 다른 두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일 수도 있고 두 개가 중근, 그치?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프의 개형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실근과 허근, 서로 다른 두실근과 허근,
그리고 중근, 그지? 그리고 또 있어. 하나가 또 있어. 삼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삼중근을 갖는 경우. 그래서 두실근을 갖는 경우는 이런 거밖에 없다. 자, 지금 이 상황은 극대가 양수, 극수 1이 음수, 극수 2가 양수. 이거는 극대, 음수, 극수 1, 극수 2가 모두 다 음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경우는 내가 양수. 극대가 양수, 그쵸. 모두 다 0인 경우. 이거는 그냥 극수 하나만 없는 거잖아. 극수 하나만 있는 거잖아. 음수. 이렇게. 이해돼? 네. 그래서 두 실근을 갖는 경우는 이런 상황이다. 하나 갖는 경우는 있긴 한데, 하나 갖는 경우는 이렇게 뭐 중근 갖는 거 이렇게. 4차 함수인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만 있는 거라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에 관한 문제 풀고 부등식도 설명할게요.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그랬다, 그지? 자, 결국엔 y는 x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빼기 3이랑 y는 0과의 뭘 생각하는 거라고? 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지? 그럼 미분해서 우리가 잘하는 거 하면 돼. 마이너스 2랑 0이 극점이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풀이야. 그냥 외워둬야 돼. 3차 함수 그래프 기억 이거잖아. 극점이 두 개면 접선의 기억이 양수, 음수, 양수. 최고차항이 음수면 마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뭐가 돼? 마8 더하기 12 빼기 3이니까 1이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돼버려. 그런데 극대극소의 부호가 어때? 반대죠. 서로 다른 몇 실근? 세 실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 이거의 핀이 다음과 같도록 하는 실수 K값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이게 3차 함수잖아. 이 주어진 게. 그러니까 이걸 미분해서 극대극소를 찾은 다음에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양수다, 0이다, 음수다. 이렇게 세 개를 생각하면 되긴 하거든. 근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게. y는 2x의 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12x의 그래프랑 얘를 넘기는 거지. 그럼 이게 는 k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y는 k와의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가 필요해. 미분하니까 6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2죠. 그럼 0이 되는 값은 x는 마이너스 1이랑 2지. 풀마? 풀. 증가감소?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빼기 3 더하기 12니까 7이죠. 2 대입하면 16 빼기 10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20이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 네. 0,0 지나죠.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이면서 얘가 7인 거고 얘가 2면서 마이너스 20인 거지. 자, 근데 1번은 서로 다른 몇 실근? 세 실근. 그럼 이걸 이제 y는 k라고 한다면 요 범인 거지. 그래서 1번은 k가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야 돼. 자,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나는 중근이란 얘기야. 요거랑 이렇게 됐을 때지. 그럼 이때는 K가 명확하게 7 그치. 마이너스 20과 7 이렇게 되는 거지. 세 번째. 한 개의 실근. 그러면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K가 7보다 어떻거나 그거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 28번. 근데 이게 방금 문제랑 똑같아요. 저 방정식을 K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6X 빼기 아니, 더하기 9X 이렇게 넣을 거야.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왜 6X라고 적었지? 3X의 제곱 더하기 9X라고 놓고 Y는 KY의 교점의 개수 판단하자고. 네. 근데 지금 이 문제의 유형은 보니까 극값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거든? 한 번은 그래프를 했으니까 한 번은 극값으로 할까? 그냥 그럼 이렇게 놓자. 플러스 K. 그냥 요거를 Y라고 놓자. 네. 그럼 미분하자. 그럼 3X의 제곱 더하기 6X 빼기 9. 얘가 0이 되는데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면 Y 프라임 빵이야 빵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Y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부호를 생각하면 풀 이렇게 되는 거지. 증가함수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27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지. 1 집어넣으면 K 빼기 K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 대입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 경우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어때야 돼? 달라야 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한 실근과 두 허근은 K 빼기 5 곱하기 K 플러스 27이 0보다 커야 돼, 그지? 네. 따라서 K는 5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27분의 이렇게 푸는 거겠지. 네. 어려워요? 아니요. 근데 아마 나는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풀 거예요. 29번 문제. (29번을) 보면 방정식 얘는 0의 근이 다음과 같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 하나,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이랬잖아. 그러니까 저 녀석의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마이너스 k를 또 넘겨. 그래서 얘는 k 이렇게 말해볼 거야. 그래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에 x제곱 빼기 6x 이렇게 되는 거고, y는 k 이거 볼 거거든? 네.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미분할 거야. 3x 제곱 빼기 3x 빼기 6이지. 네.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야. x제곱 빼기 x 빼기가 0이죠. x는 마이너스 1 또는 2. 풀마 풀. 자,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빼기 1 빼기 2분의 3 더하기 6이죠. 네. 그러면 이게 2분의 7 뭐 이렇게 되겠다. 2 집어넣으면 8 빼기 6 빼기 10이거든.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버리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좀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자, 또 0일 때 0 지나잖아. 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2분의 7. 2, 마이너스 10이다. 이해됩니까? 네. 이제 우리는 y는 ky의 교점을 가지고 부호를 판단합시다.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 지금 이 상황이네, 그지? 근데 여기 극소점보다는 조금 커야 되고요. x축보다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1번은 k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2번은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지. 한 개의 양의 실근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네. 그리고 여기밖에 없네. k가 2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제 부등식 A 활용인데, 부등식 A 활용. 자, 부등식이라는 건 우리가 증명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상황이 주어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커야 된대. 그리고 두 번째는 fx가 항상 gx보다 커야 된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게 어떤 값이 보여? 가장? 그쵸. 최소. 그래서 fx의 최소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fx가 gx보다 커야 된대. 이게 fx야. 그럼 이런 게 gx인 거지. 그러면 같은 x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항상 fx 값이 더 어때? 큽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저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fx에서 gx를 뺀 게 0보다 어떻다? 그럼 fx에서 gx를 뺀 함수 있잖아. 그거를 hx라고 두는 거지. 그러면은 hx라는 함수를 그릴 수 있겠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x세제곱 더하기 2x가 뭐 항상 x제곱 더하기 2x가 뭐 항상 x 플러스 1보다 커야 된대. 그럼 우리가 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이 0보다 크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요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얘가 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나 지금 이거는 얘에서 얘를 뺀 식이잖아. 네. 그럼 이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건데 이때 요 0보다 크다 요걸 해석하나 그죠? 같은 거죠. 그럼 결국엔 fx 빼기 gx라는 게 그냥 하나의 함수잖아. 그래서 이때는 fx 빼기 g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원리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제한 범위가 주어져. x가 a보다 클 때 대하여. 근데 얘는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에요. 근데 2번 상황은 보통 미적분 1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제 fx가 0보다 크다라는 상황이거든. 하나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a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그려져. 이게 fx의 무슨 값이야? 최소. 그래서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거지.
여기가 A야. 이렇게. 그러니까 FA가 0보다 어때야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고 FX가 F'X가 0보다 크다. 증가함수여야 돼.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푸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 근데 이제 이 둘에 대한 구분은 그림에서 명확하죠. 얘는 극점이 있잖아. 네. 얘는 극점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미분에서 극점이 나오잖아. 그럼 얘가 쓰이는 거고 안 나오면 얘를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 다음 세 번째. 임의의 x1, x2에 대해 fx1이 gx2보다 커야 된대. 근데 이게 문제는 x1과 x2가 다른 x의 값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 네. 임의의 x1, x2인데 x1은 f에만 들어가는 거고 x2는 g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fx가 gx보다 크다 이런 그래프 있잖아. 네. 이거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x1이야. 여기가 x2야. 그럼 x2가 x1보다 어때? 이게 커요. 그치?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상황이 아닌 거야. 네. 그럼 이게 잘 생각해보면 네. 항상 fx가 항상 gx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커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야 여기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응? 얘보다는 항상 어떻겠어? 커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뭘 비교를 하냐면 최소값. 최대값. 그치. 그래서 fx의 최소값.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다. 그치. gx의 최대값보다 크다. 이걸 이용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자, 30번 문제. 자,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뭐를 구해라? 범위를 구해라. 항상 0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커요. 그쵸? 그래서 y는 x의 4제곱 빼기 32x 플러스 a라고 두자. 네. 그럼 미분하면 4x의 c제곱 빼기 32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2. 감소, 증가. 그치? 그러면 여기다 2를 집어넣어. 그러면은 a 빼기 48이네. 그럼 이게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그래서 a가 4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린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두 함수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fx 빼기 gx의 무슨 값을 생각하자고? 최소값. fx에서 gx 빼봐.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0. 이제 이 함수를 미분하는 거지. 12x의 세제곱 24x 플러스 12x 12x를 묶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 네. 그러니까 x가 0일 때가 극소이면서 최소인 거야. 네. 그럼 x에 이제 0 대입하는 거지. 그럼 이 식이 0 대입하는 거거든. a 마이너스 10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0보다 크고. 그래서 a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안 어렵죠? 네. 그 다음 31번.
오늘 진도를 미분을 끝내야겠구나. 진짜요? 이 속도 가속도까지가 그거예요. 네. 오늘 숙제가 좀 많아요. 앞에 최대 최소부터니까. 자, x가 0 이상일 때 부등식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에 뭐를 구하래? 범위. 범위를 구하래. 자, 우선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a를 미분해서 상황을 봅시다. 3x제곱 빼기 6x는 0이죠. x가 0이랑 뭐야? 2지. 네. 그럼 이게 풀이거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에서 뭐를 가져? 극소점을 가져. 네. 그러면 2를 한번 대입을 해봐. 그럼 a 빼기 4죠. 네.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0 이상일 때 최소값이 a 빼기 4잖아. 네. a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번에 2번은 이 범위 내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래서 fx 빼기 gx 요 함수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빼니까 x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1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두 식을 뺀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또 관찰해야 되잖아. 그럼 3x제곱 빼기 3이죠. 네.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가 풀마 1이야. 근데 최고차의 양수니까 풀마 풀. 그럼 0과 2 사이에서 얘가 극소이면서 뭐가 돼? 최소. 그럼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니? 마이너스 a 빼기 1이죠. 네. 이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같다. 그쵸. 그럼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네. 연습 문제를 좀 풀고 싶긴 한데 그냥 진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속도와 가속도. 우리 속도와 속력은 좀 다르죠. 네. 속도는 속력을 우리가 이제 크기만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기만 나타나는 걸 스칼라라고 얘기를 하고, 속도라는 거는 크기 플러스 방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얘는 벡터의 개념을 갖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속도와 속력이라는 거는 속도에다가 절대값만 씌워주면 돼. 그게 속력인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방향이라는 건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수직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인 거죠. 또는 새로 된 수직선 위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마이너스 3m/s다. 그러면 수직선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왼쪽 방향으로 3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미분에서 다루는 속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속도랑은 조금 더 다르죠. 여기가 서울이야. 여기가 부산이야. 근데 거리가 500km래요. 근데 총 5시간이 걸렸대. 그럼 이때의 속도는 우리가 100km/h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속도는 평균 속도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속도는 평균 속도가 아니라 순간 속도를 얘기를 한다.
그럼 순간속도라는 거는 뭐냐? 어떤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되게 짧은 순간의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여기 휴게소가 있어. 그러면은 자동차가 이 휴게소를 딱 지나는 찰나, 그때 이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게 순간속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순간속도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 순간을 빼고 우리는 보통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XT라는 시각 T에 대한 위치 함수가 주어질 거야. 그랬을 때 T가 A일 때의 위치는 XA죠? T가 B일 때의 위치는 XB겠지? 그럼 이때의 평균 속도라고 하면 B-A분의 XB 빼기 XA 이런 거지. 근데 이 B-A 이 간격을 선생님이 델타 X라고 둘게. 그러면 B라는 게 A 더하기 델타 X가 되는 거고요. 그때 위치는 X,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쓰는 표현은 델타 T분의 X에 그냥 요 A도 있잖아. A를 그냥 T로 이렇게 대체할게요. 그래서 T 더하기 델타 T 빼기 XT. 이 녀석이 결국엔 또 의미하는 게 뭐야? 평균 속도인 거죠. 그럼 이제 순간 속도라는 건 평균 속도의 개념에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보통 V 또는 뭐 VT 이렇게 쓰면서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X에 T 더하기 델타 T 빼기 XT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X 프라임 T인 거야. 그러니까 시각 T에 대한 위치의 함수를 미분한 게 뭐다? 속도다. 알겠지? 그럼 이제 가속도라는 것도 있죠. 가속도. 가속도라는 건 뭐야? 한번 더미. 속도의 변화율이죠. 네. 그래서 기호로는 우리가 보통 A 또는 AT 이렇게 쓰면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V에 T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VT 이게 가속도의 정의야. 그래서 얘는 V 프라임 T가 된다. 즉 위치의 함수를 몇 번 미분한 거야? 2번 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2번 미분하면 이 다시를 2번 써주면 돼. 알겠지? 그럼 이 가속도의 개념을 좀 잠깐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가속도가 양수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속도가 커진다라는 개념인 거죠. 네. 속도가 커진다. 그럼 가속도가 음수라는 건 속도가 느려져요. 작아져요. 속도가 감소한다. 감소해요. 뭐 이렇게. 네. 속도가 커진다? 증가한다? 이런 식의 개념인 거지. 그래서 가속도가 0이야. 그럼 이거는 좋아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가속도가 양수면 점점 커지는 거고, 가속도가 음수면 점점 작아지는 거고. 자.
여기까지는 못하겠네요. 우리 시각 t에 대한 함수잖아. t의 값은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래서 x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v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두 개 모양이 다 똑같죠? 네. 근데 해석하는 거는 완전 달라. 이 xt 그래프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 있지? 네. 얘가 뭐야? vt인 거야. 자, xt 그래프에서 0부터 a까지 있지, t가. 근데 이 속도는 어떻게 돼? 증가. 양수인 거죠. 그리고 t가 A b일 때는 음수예요. 속도가 음수인 거죠. 네. 그리고 t가 b보다 크면 양수예요. 그쵸.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되는 점들이 있죠. 그게 a랑 B. b지. 그러면은 이 점들을 기준으로 보면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래서 저 vt가 0이 되는 점들이 방향 전환점이 돼. 근데 앞뒤의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 접선이 0이거든? 네. 근데 이건 둘 다 플러스란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들이. 네. 그럼 이때 방향을 바꿔 안 바꿔? 안 바꿔요.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자, VT 그래프. VT 그래프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가속.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t가 0보다 크고 10보다 작잖아. 그럼 이때 뭐가 되는 거야? VT가 양수. VT가 양수란 얘기는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야. 네. C부터 D까지는 VT가 음수. 음수.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T가 D보다 클 때는 양. 양의 방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직선을 보면 얘가 이제 처음 위치야. 그럼 처음에 T가 C일 때까지 이렇게 움직여. 양의 방향으로. 네. 근데 C 찰나의 방향을 바꿔서 T까지. D까지 가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지. 이해가? 근데 이 XT 그래프는 좀 다르죠. XT 그래프는 X제로, 얘가 처음 위치야. 그럼 얘는 A일 때까지 가요. 양의 방향.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B일 때까지 돌아와요. 음의 방향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지. 네. 그리고 B에서부터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지. 네. 이해가? 네. 어렵습니까? 아니요. 여기 0이 되는 값, 여기 0이 되는 값이 CD라고 한다면 네. 요 지점 있죠? 요렇게. 얘가 T가 C일 때야. 그리고 요일 때가 T가 뭐인 거고? D인 거고.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어려워? 아니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T의 세제곱 빼기 3T제곱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 1번
t는 3에서 1000 p의 속도와 가속도. 자, x를 미분해 v죠? 네. 3t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가속도는 6t 마이너스 6이죠? 네. t에 3 대입하면 v는 27에서 18을 빼니까 9고요. a는 12가 되거든요. 자, 2번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야.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v가 뭐가 될 때라고? 근데 여기는 어차피 t가 0이랑 2밖에 없죠. 그러면 3t에 t 빼기 2가 0이니까 이해가? 네. 그럼 t가 2일 때의 위치. 네. 그럼 이게 8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에 위치해 있다는 거. 알겠지? 그 다음 네. 33번. 34번까지가 진도다. 지상 25m 높이에서 지상 25m 높이다. 돌을 던진대. 네. 올라도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랬을 때 위치가 얘란 말이야. 그랬을 때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돌의 속도가 갔을 거거든. 우선은 이 상황에서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은 속도가 뭐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x를 미분하면 20-10t죠. 네.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은 t의 값이 2. 이때가 이제 t가 2가 방향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우리는 속도와 가속도잖아. 네. 그러면은 저 x 프라임을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마이너스 10. 아, 그럼 1번은 v는 여기에다가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0이죠. 가속도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 초. 그치. 최고 높이는 여기다 2 대입하면 뭐가 돼야 돼? 1을 대입하면 65 빼기 25니까 20이니까 45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번째,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찰나. 그러니까 이때는 위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25 더하기 20t 빼기 5t의 제곱이 0인 거죠. 네. t의 제곱 마이너스 t 빼기 5는 0이니까 t의 값은 5일 때다. 그때의 속도 마이너스 20.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네. 이해돼? 네. 자, 그 다음에 VT 그래프의 해석. VT 그래프는 보니까 0과 3일 때가 뭐가 되니? 방향 전환점. 그쵸, 풀마풀 방향 전환점이죠. 네. t는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다, 그지? t는 2일일 때, 2일일 때는 여기잖아. 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죠? t는 5일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죠? 양수죠? 그래서 가속도는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속도 가속까지 진도 나가고요. 그리고 숙제는 변화율 전까지라 여기 709번까지가 숙제입니다. 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변화율 했었지.